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아침까지만 추위 견디시면 남은 한 주 동안은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9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은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낮 최고 기온 15도 이상 크게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반드시 설비를 멈춰야 한다는 안전수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포스코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는 무려 6명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료부두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슨 롤러 같은데 끼었다고 상체 부분이. 저희 갔을 때는 이미 숨은 안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35살 김모 씨. 사고 당시 김 씨는 철광석과 석탄을 연료부두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상태였지만 원료를 나르는 기계인 언로더가 작동하면서 기계 사이에 끼인 겁니다. 정비나 점검할 때 모든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 언로덕하는 이 6호 장비가 지나가면서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협착된 그런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압의 집진기를 켜둔 채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등 최근 넉 달 사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선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데 지금 여전히 가동되는 설비 속에서 지금 점검이나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포스코는 안전특별대책으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감독을 실시해 무려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하청업체 직원의 인명사고가 또 반복되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성명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원청 회사인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포스코는 처벌받지 않은 채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해왔다며 그러는 사이 최근 넉 달간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지난달 4일 사무실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포스코에서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스코를 중대재해기업 1호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사고 발생 위험 요인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우 회장 외에 쿠팡과 GS건설, CJ 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모두 1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마을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사격 훈련 취소와 폐쇄를 촉구하는 주민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어제 반대위 관계자,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민원 처리 준비 회의를 개최했으며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 기간 동안 헬기 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해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동국대 이사회에서 경주 캠퍼스 이전이 언급되자 준하경 경주시장과 학생들이 SNS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동국대 총학생회는 학생 98%가 이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의 현실을 그동안 경주가 외면했고 학생들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봐왔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동국대는 법인감사에서 경주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장기 발전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준하경 시장은 SNS에서 뜬금없는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시장의 비판에 동국대 총학생회는 반발했습니다. 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수도권 등지로 이전을 찬성했고 더불어 석장동 자취방 실태와 교통편 개선, 대학가 활성화, 시장의 공식 사과 등 요구안을 경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가 학생들을 수단과 돈으로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98%라는 이전 찬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 학생들의 자취촌인 석장동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의 행정력이 발동되지 않은 난개발 그 자체입니다. 농도나 다름없는 골목길은 미로여서 무심코 진입했더니 길이 끊기고 맙니다. 외지인 소유의 원룸 건물은 수익만 극대화한 형국입니다. 방값은 월 평균 50만 원 선, 광역시인 대구와 부산의 30만 원 선보다 비싸고 이마저도 월세 대신 1년치를 선불로 요구해 횡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란 돈을 한 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부모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노선버스도 빈약합니다. 원래 한 대뿐이다가 화랑마을이 생기면서 한 대가 추가됐지만 배차 간격은 최대 1시간입니다. 배차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제가 알바하러 갈 때 택시 타버리면 보통 1시간 시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018년 경주시가 건립한 화랑마을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뚫려 있어 대학촌과 대조적입니다. 캠퍼스 이전설에 총동창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동국대를 경주의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대학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늦었지만 동창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재학생들도 경주 시민으로 생각해서 경주 시민들 자체에서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학교 측도 학대 개편이나 자고책을 만들어서 동국대는 당장의 캠퍼스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년 살아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면 굳이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만 7천여 명, 교직원 등 만여 명 규모의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기업체에 견주면 한수원 다음 가는 경주의 대표 사업장입니다. 주 시장의 SNS에 학생들이 발끈한 것은 그동안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됐다는 서운함도 배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동국대 학생을 더 이상 소비 능력을 가진 외지 학생으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생존의 기로에 선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골목 상권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는 1,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14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2차 전지와 철강 고도화,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산업 육성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철강 고도화 사업, 또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내에 약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긴급 구제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착한 나눔 임대사업 등의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철강 미래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에 참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업소 500여 곳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11,000여 곳과 영업 중단을 자율 결정한 목욕탕 100곳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시 의회도 이러한 골목 상권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양군 같이 유동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영양업 사무소에는 온종일 지역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1인당 영양사랑 상품권 50장이 주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영업 손실이 크고 매달 적자조차 메우지 못한다며 대책을 호소합니다.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위축 심리도 있고 여기는 시골이라서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는 무서워서도 못 나오시고 또 못 모이게 하니까 일단 인구도 적고 이제 간신히 뭐 생계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뭐 3분의 1 정도의 수입이 주니까 좀 부족하죠.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군은 지난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재난기본소득금을 가능한 설 전에 지급하고 오는 26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청 순수 예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지역 자영업자 1,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군의 현재 인구는 16,000여 명으로 아주 적습니다. 농사가 산업의 전부인데다 코로나19로 관광객마저 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양업 전통시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인데도 상당수의 가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영양군뿐만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 상주시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청송군은 소상공인 50만 원,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등 시군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을 쪼개 지원하는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난 1960년 부패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대구 시민들이 항거한 2.28 민주운동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습니다. 당시 불의에 항거한 시민정신을 담은 노래 2.28 행진곡이 만들어졌는데요. 60년 가까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 있었던 노래 악보가 이번에 발굴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민주운동.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사건을 기념해 1961년에 만들어진 노래 2.28 행진곡이 60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당시 대구 능인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김장수 선생이 가사를 쓰고 음악 교사이자 성악가였던 백남영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두 교사는 2.28과 4.19를 기념하는 노래를 각각 만들었는데 두 노래 중 4.19 노래는 알려져 있었지만 2.28 노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 음악사를 연구해온 대구의 한 음악 문헌학자가 관련 기록을 60년 만에 찾아낸 겁니다. 능인고등학교 60년 사이에 짤막하게 2.28 노래를 작곡해서 김장수 선생님에게 가사를 부탁해서 작곡해서 일간지에 수록했다. 근데 최근에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신문에 나온 악보예요. 능인고등학교 60년사에 따르면 작곡자인 백남영 선생은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2.28, 4.19에 대해 기성인으로서 무척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노래를 만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사한 김장수 선생은 4.19 혁명 직후 교원노조 대구 지부 중등위원장으로 활동하다 5.16 쿠데타 이후 탄압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60년 만에 노래를 발굴한 학자는 2.28 민주정신을 담은 노래가 각급 학교에 보급되고 2.28 기념식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불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 때 제일 처음 행사 주악으로 연주되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 또 대구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2.28 민주정신을 되새겨야 되겠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릉군은 올해 이륜차 50대를 포함해 모두 14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900만 원, 화물차 2,7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이며 보급 물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전기 화물차의 경우 오는 25일 공개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까지 34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울진군은 지역 도시공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공원은 울진읍 연지공원과 근남면 망양공원, 죽변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후포공원 등입니다. 울진군은 어제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8월 8일부터 흡연을 단속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는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목표 1조 원 중 6,430억 원을 설 명절 기간에 집중 판매합니다. 또 도청실과 유관기관별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전 구입해 5인 미만 소규모 단위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합니다. 포항 큰 동해시장에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효자시장 등 7개 시군 7개 시장에서는 콜센터를 통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루 사이에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아침까지만 추위 견디시면 남은 한 주 동안은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9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은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낮 최고 기온 15도 이상 크게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